예, 문재인 대통령이 버럭하셨습니다. 버럭치고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뭐 책상을 내리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이제 개헌특위가 저번에 하승수 부위원장 나오셨는데 예, 예. 개헌특위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국민수기제처럼 많은 토론 끝에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정부 안이에요. 예. 그 정부 안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들이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국회를 뭘로 보고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같이 공히 이야기한 거잖아요. 개헌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닥쳐가지고 3월달 중순 넘어가면 이거 봐야 힘든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시간은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헌특위가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이거를 또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태가 올해 말까지로 1년을 더 연장시킨 거를 두고 올해 개헌 6월 달에는 못하겠네라고 할 정도로 궁여지책으로 개헌특위를 연장시켰던 거거든요. 개헌특위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국회에 다니는 데는 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무시하는 만에는 개소리라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 1년 넘게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1년 넘는 시간이지만 각 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를 한 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도 계속 개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개헌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자기들 입으로 직접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3월 20일까지 무슨 뭐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마지노선이 3월 21일까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월 21일까지 어떻게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3월 20일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작년 5월 달에 예.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누가 개헌하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단일한 안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의도가 보이잖아요. 빤히. 네. 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판이 온당하지 않죠. 최소한 이 시점 되면은 자기들이 할 말 있으면은 국회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 작업이 일어날 시점에 아직 안도 못 만들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더 큰 구상,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정을 맞춰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과 같이 교체되도록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꼭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선거 제도 자체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지, 뭐 결선 투표제를 할 건지, 뭐 대통령을 중임제로 할 건지, 연임제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시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총선이 포함되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우리의 민의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문 대통령 마음도 급하실 것 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때로 좀 버럭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뭐 이게 개헌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남북 관계에도 있고 전체적인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국민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을 언론에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4년 뭐 연임제, 예. 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 4년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언론상에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개헌특위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이슈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막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국민 여론으로 국회 니들 뭐하냐. 빨리 니들이 만든 안을 하나 만들어 와봐.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다시 조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3월 21일까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국회 뭐 잘하시겠지만 뭐하나 협상하려고 하면 시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보들 아닌 이상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안들은 여기저기 정말로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공약으로 뭔가를 걸었고 아까 말한 5월 달에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의 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당장 협상해 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들 없이 계속해서 억으로 그래서 시간만 끌고 나서 데드라인만 지나고 나면 이제 개헌 못해. 사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게 됐을 때 이게 원론적으로는 여당 책임이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깽판을 부렸어도 결국에는 현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 모든 책임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못하게 되면 또 비난하고 예, 나서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비난은 맨날 그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중간 평가로 총선을 치르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정말 이쁘게 합리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개헌을 다시 추진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못 맞춰요. 임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1년이 아니라 뭐 1년, 2년을 양보해야 되는 임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갑으로서 예. 사실 이게 촛불 AS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촛불로 혁명을 일으켜서 잘못된 대통령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워딩 자체가 이래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국민들한테 이 답답한 심정을 알아주세요, 도와주세요요. 예. 이게 이제 촛불 AS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부분이에요. 정치권이 촛불 혁명 이후에도 자기들이 한 약속은 전혀 안 지켜.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좋은 정당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개헌과 지방선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우리의 공약이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부끄러워서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풀리는 그런 자세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이 한 말 자체를 지키려고 안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투네 뭐 이명박 출석이네 남북관계네 그런 비기슈 속에 가려진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100만 촛불 나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예. 저희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사실 뭐 현직 대통령도 파면시킬 정도의 국민의 힘이었는데 개헌 하나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걔네들 그렇잖아. 정말 열받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게 세월호에 국민 세금 쓰는 게 아깝다고 한 놈들이 예.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은 세월호에 쓴 돈이 얼만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지만 얼만데 개헌하는데 따로 선거하는 게 그 비용이 그렇게 아깝냐? 이런 식이잖아. 자유한국당은 딱 하나가 무서운 거죠.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근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는 그 돈이 아깝다고 말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런 돈이 아깝냐고 얘기하는 어떤 사안마다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개헌 이번 지방선거 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버럭하셨습니다. 버럭치고는 너무 점잖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박근혜처럼 뭐 책상을 내리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예. 이제 개헌특위가 저번에 하승수 부위원장 나오셨는데 예, 예. 개헌특위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국민수기제처럼 많은 토론 끝에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정부 안이에요. 예. 그 정부 안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들이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국회를 뭘로 보고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워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니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같이 공히 이야기한 거잖아요. 개헌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닥쳐가지고 3월달 중순 넘어가면 이거 발의하기 힘든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시간은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헌특위가 작년 말까지였거든요. 이거를 또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성태가 올해 말까지로 1년을 더 연장시킨 거를 두고 올해 개헌 6월 달에는 못하겠네라고 할 정도로 궁여지책으로 개헌특위를 연장시켰던 거거든요. 개헌특위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국회에 다니는 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를 무시하는 만에 이런 개소리라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 1년 넘게 뭐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1년 넘는 시간이지만 각 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를 한 게 박근혜 정권 때부터도 계속 개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개헌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자기들 입으로 직접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3월 20일까지 무슨 뭐 그런으로 국회 니들 뭐 하냐? 빨리 니들이 만든 안을 하나 만들어 와봐.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다시 조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3월 21일까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는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국회 뭐 잘 아시겠지만 뭐는 협상하려고 하면 시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개헌에 대해서 발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보들 아닌 이상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안들은 여기저기 정말로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공약으로 뭔가를 걸었고 아까 말한 5월 달에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의 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당장 협상해 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들 없이 계속해서 억으로 그래서 시간만 끌고 나서 데드라인만 지나고 나면 이제 개헌 못해. 사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게 됐을 때 이게 원론적으로는 여당 책임이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깽판을 부렸어도 결국에는 현실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당이 모든 책임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못하게 되면 또 비난하고 예, 나서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비난은 맨날 그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중간 평가로 총선을 치르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정말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마지노선이 3월 21일까지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3월 21일까지 어떻게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3월 20일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니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작년 5월 달에 예.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한 말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누가 개헌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단일한 안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의도가 보이잖아요. 빤히. 네. 이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판이 온당하지 않죠. 최소한 이 시점 되면은 자기들이 할 말 있으면은 국회가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 작업이 일어날 시점에 아직 안도 못 만들고 있으니 당연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이 공약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더 큰 구상, 그러니까 이번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정을 맞춰가지고 행정부가 대통령과 같이 교체되도록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이런 굉장히 합리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꼭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역시 뭔가 다르고 뿌게 합리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개헌을 다시 추진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타임라인을 못 맞춰요. 임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이 1년이 아니라 뭐 1년, 2년을 양보해야 되는 임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대한 갑으로서 예. 사실은 이게 촛불 AS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촛불로 혁명을 일으켜서 잘못된 대통령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워딩 자체가 이래요.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국민들한테 이 답답한 심정을 알아주세요, 도와주세요요. 예. 이게 이제 촛불 AS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부분이에요. 정치권이 촛불 혁명 이후에도 자기들이 한 약속은 전혀 안 지켜.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좋은 정당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개헌과 지방선거를 같이 한다고 하면 솔직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우리의 공약이니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부끄러워서 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풀리는 그런 자세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명박이 검찰에 출석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이 한 말 자체를 지키려고 안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투네 뭐 이명박 출석인의 남북관계내 그런 비기슈 속에 가려진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100만 촛불 나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야 되는 그런 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선거 제도 자체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지, 뭐 결선 투표제를 할 건지, 뭐 대통령을 중임대로 할 건지 연임대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시간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총선이 포함되는 이렇게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우리의 민의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문 대통령 마음도 급하실 것 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때때로 좀 버럭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뭐 이게 개헌 문제가 이게 중요하지만 개헌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이제 남북 관계에도 있고 전체적인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특위가 국민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부분을 언론에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4년 뭐 연임제, 예. 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 해년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언론상에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개헌특위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이슈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막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국민 여론